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세법 보장성 보험료부터 월세 항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따라 100만 원 한도로 일반 12%, 장애인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보험료 공제와는 다르게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의료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 앞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버지가 있는 경우 아버지의 의료비를 동생이 받을 수 없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게 되면 가 항목인 전액공제되는 본인 등 의료비가 있고요. 나 항목인 연 700만 원 한도로 일반 의료비가 있습니다. 가 항목 전액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입니다. 잠시 대상자를 보겠습니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입니다. 나 항목의 경우 조금 전 말씀드린 대상자 외 의료비는 모두 일반 의료비를 말합니다. 공제금액 계산입니다. 가 항목 공제금액 계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지출액, 단 나의 의료비 금액이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총 급여의 3% 이상 사용해야 의료비 공제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연봉이라 가정한 경우 1,000만 원 중 3%, 즉 3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그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0만 원을 의료비로 쓰면 3%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50만 원 의료비를 썼을 경우 1,000만 원 중 3%인 3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20만 원이므로 초과한 금액 20만 원과 요율을 계산한 금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이렇게 공제 대상금을 구했으면 이후 일반 15%, 난임 30%,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20% 세액 공제됩니다. 잠시 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료비 의약품 공제가 가능하며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간소화 파일에서 초과한 안경 구입비의 경우 50만 원을 한도로 계산하여 업로드됩니다. 미용, 성형수술, 그리고 보약 구입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수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해당 항목으로 진단을 받아야 20% 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공제금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특별세액공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의 경우 나이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만 봅니다.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 전액 공제되며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공제가 가능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대학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자녀인 직계 비속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일반 교육비의 경우 대학생 900, 나머지는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15%로 같습니다. 잠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존소의 경우 교육비 공제되지 않으며 장애인도 동일하게 공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학교 급식비 및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즉 학교에서 구입한 것이어야 됩니다. 서점은 되지 않습니다. 교복 구입비 및 현장체험 학습비도 각각 50만 원, 3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개정 사항으로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잠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생 3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1,000만 원의 교육비 공제에 따른 질문입니다. 대학생만 900만 원 한도이고 나머지는 3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유치원 350만 원 중 30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1,000만 원 중 900만 원이기에 총 공제받는 대상 금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후 1,300만 원 중 15%를 계산한 금액인 195만 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소득 요건만 보고 나이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부할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되는 기부금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나 항목인 정부 지자체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동일하게 10만원은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의 경우 15% 공제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정치자금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 공제금이며 공제율은 10만원에 대해서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은 초과금의 15% 공제율입니다. 10만원 이하분은 전액 공제되지만 110분의 100을 하는 이유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과 동일하나 공제의 대상 한도는 연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법정 기부금입니다. 법정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뺀 금액의 한도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고액 기부자인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요율을 달리합니다. 세 번째 우리사주 기부금입니다. 한도는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을 뺀 후 30% 계산한 금액의 한도이며 공제율은 동일하게 15%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액 기부자인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항목에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명칭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본인 소득을 고려해서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부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본인 소득을 초과해서 기부할 수 없기에 근로소득 금액이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의 기준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입니다. 연 13만원 세액공제 대상금이며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금이 더 유리한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지 못하며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입니다. 공제 요건은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자이며 납세조합 공제액은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주택차입금입니다. 해당 항목 역시 실무 시 많이 접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95년 11월부터 97년 12월 말까지 미분양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차입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이자 상한액의 30% 공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95년에서 97년이면 IMF 시기였을 것이며 당시 주택 차입을 위하여 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자 상한액에 대해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 근로소득이 합산된 경우 당해 국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입력한 금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액공제 월세액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 공제받는 부분입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 기준시가 3억에서 4억으로 1억원 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경우 15%, 7천만원 초과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내년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될 것입니다. 이때 제공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표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동그라미는 간소화 파일 내에 제공한다는 말이며 X의 경우 중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경우 간소화 파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의 경우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세법, 보장성 보험료부터 월세액 항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